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10시 김건희 여사를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4일 구속된 김 여사를 첫 소환 조사했지만 김 여사가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자 추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피의자는 대부분의 피의 사실에 대하여 진술 거부권 행사하였고 특검은 8월 18일 추가로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 측은 당초 변호인 접견 후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입장을 바꿔 특검의 소환 요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첫 소환 조사 때처럼 진술을 거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도 오늘 구속된 지 사흘 만에 특검팀의 첫 조사를 받습니다. 김 씨는 김 여사와의 관계를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고 차명회사로 46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오늘 처음 출석하면서 김건희 특검팀의 핵심 3인방이 한날 1시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만약 집사 게이트, 통일교 청탁 의혹 등과 관련해 서로 진술이 엇갈린다면 대질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 씨를 통해 명품 선물을 김 여사에게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오늘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는 횡령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 대가성 투자 의혹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34억 8천만 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해외에 머물며 수사를 피하다 결국 귀국한 김 씨를 공항에서 체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신병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구속 후 3일 만에 이뤄지는 첫 조사에서 특검팀은 김 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씨가 빼돌린 돈이 김 여사에게 들어간 흔적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가 대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의 수상한 투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특검팀은 IMS 모빌리티가 투자받을 당시 적자가 심했던 만큼 김 여사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졌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투자금 유치 이후 김 씨가 차명회사를 통해 지분을 매각하면서 벌어들인 46억 원이 김 여사에게 흘러간 것은 아닌지 살펴왔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씨가 이 46억 원 가운데 33억여 원을 빼돌렸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김 여사와의 관계를 꾸준히 부인하면서 해당 금액은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의 진술이 확보되는 대로 김 여사를 상대로도 집사 게이트 관련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내 남편과 살 수 있을까? 진술 거부한 채 심경을 토로했다. 어제 김건희 여사 이 구속이 되고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바로 지금 이 모습인 거죠.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여기 이 하얀색 카라가 보이시나요? 여기 귀 위에 이 검은색 재킷을 입은 김 여사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구치소에서 입는 그 수의가 아니라 나올 때는 이 처음에 들어갈 때 입었었던 그 검은색 투피스를 같이 입고 다시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세히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것을 그대로 입고 지금 이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구속되고 첫 조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조사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하나 좀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오전 9시 56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10시 조사였었죠. 4분 일찍 도착했어요. 해서 11시 27분까지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점심 식사 겸 휴식 시간을 2시간 5분을 가진 뒤에 오후 1시 32분부터 2시 10분까지 다시 한번 2차 조사를 받았다. 이 해서 오전 한 10시쯤서부터 오후 한 2시쯤까지 한 4시간 정도 받긴 했지만 사실상 총 조사 시간은 이 점심시간 휴식 시간을 빼고 2시간 9분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 중에 대체 내가 남편하고 다시 살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언제 했느냐. 요때 했다는 거죠. 점심 식사와 휴식 시간 요때 변호인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까 기사로 다시 돌아가 보죠. 네. 기사 돌아가 볼게요. 기사. 네.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쉬는 시간에 변호인단한테 내가 다시 내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고 털어놨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최창일 교수님. 네. 이거 어떤 심경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거 이제 내가 다시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거 완전 소설의 한 문장 같아요. 소설의 문장하고도 애전하고 정말로 감동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데, 글쎄 이런 것도 지금 법률적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서적인 접근인데, 뭐 접근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씨가 뭐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정말 나중에 어떤 사건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마무리된다는 게 참 무망한 일이에요. 지금 너무나 오래된 시간이 걸릴 것이고, 특히 이제 남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사형 무기 아니면 무기 금고 그 셋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혐의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서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만, 이게 변호인한테 한 얘기란 말이죠. 변호인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변호인이 보도에게 얘기해서 이제 언론에 얘기해서 우리가 알게 된 얘기인데, 글쎄요, 동정심 유발한다. 글쎄 그렇게 얘기하기도 참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뭐 그런 생각도 전혀 없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 재판이, 그리고 지금 아까 조국 전 대표 얘기 지나갔습니다만, 네. 동정, 연민, 측은이심, 정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작용해요. 사면이나 복권도 그렇고 국민 정서가 중요하니까 국민적 합의에도 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인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여러 혐의들은 16개 혐의 중에서 일단 3개로 구성이 된 건데, 3개 혐의로 이렇게 무슨 남편과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로 지금 국민들에게 동정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한 여러 가지를 볼 때 뭐 목걸이, 브로치, 귀걸이 뭐 도저히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이 안 간 얘기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장식구에 장신구입니까? 거기에 이렇게 집착을 해서 이런 상황까지 오고, 또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남편이 그 계엄을 선포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들도 해요. 일반적으로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근데 이 상황에서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이거 몰랐어요. 그럼 이걸. 그렇게 애잔하게 들리긴 하면, 일단 이 문장을 접할 때는 애잔하고 정말 딱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얘기들 뭐 보도에 나올 수 있는 거라 하더라도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글쎄 내가 볼 때가 약간 동정심 연민을 좀 호소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시면서 단호박으로 그러면 이럴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참 이 최창일 교수님 다정하신 분인데 오늘은 좀 단호박이었어요. 이럴 줄 몰랐어요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동정심에 호소하는 전략인 거 아니냐라고 또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약간 어느 정도 좀 약간 자포자기한 느낌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일단 어쨌거나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받긴 받았는데 몸은 왔는데 입까지 연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문홍주 특검보의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특검은 오늘 피의자 김건희 씨를 상대로 부당 선거 개입, 공천 개입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6분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오후 11시 27분에 오전 조사를 마쳤고, 오후 1시 32분 조사를 재개하여 오후 2시 10분에 오후 조사를 마쳤습니다. 피의자는 대부분의 피의 사실에 대하여 진술 거부권 행사하였고, 특검은 8월 18일 추가로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 보겠습니다. 김건희 진술 거부 조사 2시간 만에 종료. 18일 날 추가 소환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의문이, 이경민 변호사님. 김건희 여사는 사실 그동안 나 나가서 성실하게 조사 받겠습니다. 언제든 부르면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해왔거든요. 그래서 불렀어요. 불렀는데 정작 부르니까 또 왜 진술을 거부하느냐. 이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속이 되기 전이라면 네.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제 조사도 받고 이제 아마 진술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응할 실익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을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나와 있던 증거들에 비춰봤을 때는 크게 이제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소까지 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만약에 출석까지 거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혹시나 있을지 모를 뭐 보석이라든지 가석방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일단 출석까지는 했지만,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진술을 거부하는 거는 본인 입장에서도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실익이 없다. 특히나 이제 구속이 된 마당이라서 더더욱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조심스럽지만 앞으로의 조사에서도 저렇게 이제 좀 진술 거부로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은 구속 전과 후가 같을 수가 있겠느냐. 구속 전에는 성실히 나올 거예요. 구속하지 말아주세요겠지만 구속이 된 상황에서는 뭐 더 이상 내가 뭐 굳이 진술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태도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건데 저희 지금 얘기 나누는 동안 유튜브 이 댓글 질문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아까 김 여사가 했었던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다시 남편이랑 만날 수 있을까? 그거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김 여사가 이 변호인이랑 얘기할 때 내가 남편이랑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다시 남편과 살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윤영걸 대표님. 네. 이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선긋기 하는 신호 아니에요? 라는 유튜브 댓글 질문이 좀 올라왔어요. 뭐 지금 당장은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그렇게 될 확률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라 뭐 사형 뭐 무기징역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김건희 여사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본인만 받았다. 금목걸이나 브로치를 본인만 알고 받았다. 그러면은 그게 뇌물죄는 안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야지 뇌물죄가 되거든요. 본인만 알았으면 아마 알선수재나 이럴 거예요. 그래서 형량이나 죄가 되고 안 되고가 네. 윤 대통령하고 계속 이게 엮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의 특검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순실하고 경제 공동체로 같이 묶었잖아요. 네. 최순실 받은 거는 곧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거다. 경제 공동체로 묶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할지 따로 할지는 몰라도 김건희 여사 기준으로 볼 때는 아마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지금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서희건설에서 금목걸이 브로치 뭐 이거 받은 거는 자수서가 나왔잖아요. 80된 회장이 자수서 쓸 때는 네. 거짓말로 쓰겠습니까?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게 기업이거든요. 네. 그리고 서희건설이 또 지역주택조합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비리가 털으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수서를 쓴 건데 그거를 얼마나 끝까지 부인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네. 저는 윤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물고 들어갈 가능성도 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하고 다시 만나기는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게 지금 선을 본인이 긋고자 하든 안 하든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선을 긋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거다. 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이에요. 네. 말씀 중에 살짝 뭐 서희건설이 뭐 다른 게 뭐 털면 많이 나온다라 말씀하시는 이건 이제 추측의 영역이고, 네. 이제 개인 의견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일단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결국 선을 그을래야 그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지금 그런 말씀이셨는데 지금 두 사람 오늘 만평 같이 볼까요? 이런 만평이 나왔어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라고 계엄이 끝난 다음에 얘기를 했었죠. 김 여사 처음에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오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있죠. 아무 데도 안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이번에 김 여사 이 처음 구속 후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아무 말도 안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목이 아무쪼록 점점점이에요. 최창일 교수님. 네. 아무쪼록 요 점점점에 해당하는 게 무슨 내용인 걸까요? 지금 아까 공범 얘기 잠깐 나왔잖아요. 네. 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김건희 특검에서 그렇게 이제 구속 후에 소환하려 했는데 안 됐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아까 저 뒤에 이제 러닝 셔츠 입는 모습 같긴 한데 아무데도 네. 안 가겠다. 끝까지 이제 거부를 하고 팔이 아프도록 이제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아마 이게 이제 공범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막상 이제 가면은 공범으로 이제 엮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자기 이제 자신의 아내를 배우자를 끝까지 보호하려 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추론도 가능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까지 소환해가지 않았다는 게 아무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 아무 시리즈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저 참 서민호 저 씨가 잘 그렸는데 저 얘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만이 아니에요 지금. 김문수 지금 국민의 후보도 개엄했는데 아무 다친 사람 없지 않냐. 그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저 사람들의 하나의 의식이 저래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 자신이. 여러 가지 법률적인 해석이 있었잖아요. 자신이 어떤 영향을 발휘한 게 아니었다. 뭐 그래서 이제 공범관계를 엮지 않으려는 그런 법률적인 뭐 생각이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아무데도 안 가겠다는 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지금 꽤 오래 앞으로 갈 것 같은데 김건희 특검이 연말까지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뭐 특검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워낙 혐의도 많고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언제까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있어야 될지. 지금 아까 서희건설 얘기도 나왔고 숱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건진법사, 뭐 통일교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제는 이 더위는 다 끝나갑니다만 어떻게 저 국민들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저 아무쪼록 국민들 스트레스가 좀 없게 검찰 수사도 좀 그렇고 법원도 빨리빨리 특검도 빨리빨리 해서 마무리 짓고 좀 미래로 나갔으면 좋겠다. 정말로 짜증납니다. 이 더위에. 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자꾸 얘기하고 아무것도 안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예. 아무쪼록 속도를 좀 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유창열 교수님 짜증 안 내시는 분인데 이번에 살짝 짜증이 나셨습니다. 네. 이 지금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두 분이 지금 윤 대표님도 그렇고 최창열 교수님도 그렇고 두 분이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경민 변호사님. 결국 진술 거부하고 그리고 가서 조사 안 받고 이러는 게 같이 공범으로 엮일까 봐 그러는 거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드는 의문이 그럼 가서 진술을 안 하면 조사받으러 안 가면 공범으로 안 엮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공범으로 엮으려고 하면은 네. 일단은 먼저 공범으로 엮으려는 이유가 이제 그 뇌물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뇌물이 이제 신분범이라고 해서 공무원의 신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받은 것이 있고 그것이 이제 대가성으로 받은 걸로 추측이 되고 그 받았다라는 게 결국 이제 공무원이 속한 사항에 대해서 뭔가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 전 대통령하고 이렇게 엮여야만 같이 이제 뇌물죄의 공범으로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게 공범으로 엮이지 않으면 김건희 여사는 이제 뇌물죄로는 처벌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있는 그 죄명이 이제 특가법상의 알선 소재 그 하나로밖에 이제 처벌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 알선 소재로 가게 되면 사실 형량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제 받은 액수가 이제 1억 원 이상이면 뭐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되고 이렇게 네.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조사 자체도 이제 응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물증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도 조서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증거로서 아니면 뭔가 이제 남으니까. 신빙성을 탄핵하는 요소로서 사용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애초에 아예 그냥 조사 자체를 거부를 하면서 이 고리를 이제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 비협조적으로 나가게 된다면 네. 결국은 이제 특검에서는 나머지 이제 진술 그다음에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이제 뭔가 이제 메시지라고 할 것 같으면 네. 그러면 이제 뭐 김 여사가 뭐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부분을 제가 이제 부탁을 할게요. 네. 뭐 이런 내용의 지시가 있다든지 그런 증거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제3자가 이 김건희 여사가 윤 전 대통령한테 뭘 해준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나서서 뭔가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네. 대가를 받았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 뭔가를 윤 전 대통령이 뭔가를 영향을 행사를 해주겠다라고 네. 할 수 있는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나와야만 이제 뇌물죄 공범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특검에서는 그 부분을 찾는 게 이제 앞으로의 과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구속된 거는 사실은 이제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 저 명태균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증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건진법사 의혹 그 부분이 결국은 이제 뇌물로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앞으로 조금 더 이제 보강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조사를 할 때도 윤 전 대통령을 계속해서 지금 체포를 할지 체포에 집행할지 뭐 이런 부분도 계속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본인이 직접 입을 열지 않으면 다른 정황 증거나 지인술이나 다른 걸 촘촘하게 특검이 갖고 가서 이 유죄입니다라고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검이 앞으로 더 좀 조사를 박차를 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나 조사 안 받아 뭐라고 얘기하면서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던 명시적인 이유는 나 건강이 안 좋아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파요라고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 어제 그제 구치소 인근의 한 대학 병원에 간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직접 저희 MBN 단독으로 지금 이 영상을 확보를 했는데 보고 오실까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마스크를 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한눈에 딱 알 수 있는 일단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뒤에서 휠체어를 이렇게 끌어서
들어가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이 진료를 받는 동안 수갑도 했고 전자발찌도 착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걸 보면 윤영걸 대표님, 네.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진짜 안 좋긴 안 좋은 건가? 이렇게 휠체어 타고 그리고 진료받으러 가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래도 뭐 체중이 좀 많이 나가고 예, 그 당뇨가 좀 있다잖아요. 네. 당뇨가 또 혈관에 바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당뇨하다가 실명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됐는지는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좀 민주당에서는 뭐 정상적인 활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네. 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라든지 또 병원에서는 또 자칫하면 실명 위기도 있고 해서 주기적으로 치료 진찰을 좀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저는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물론 뭐 수사에 협조 안 하고 이런 게 좀 괘씸죄도 있을 수 있고 뭐 어제 뭐 서울구치소장 교체한 것처럼 뭐 화가 나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좀 저런 거는 좀 배려가 좀 돼야 되지 않느냐. 충분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좀 예우도 좀 받고 아무리 피고인이고 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지만은 그래도 예우도 받고 좀 하는 모습이 좋지 않겠느냐. 저 병원 가는데 수갑까지 차고 발찌까지 차고 전자발찌까지 차고 저런 모습은 물론 뭐 법불악유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하다고는 해요. 그래서 네. 똑같이 해야 되지만은 저게 우리가 그래도 세계 10대 선진국이라는 나라인데 저런 모습이 과연 뭐 좀 맞는가 좀 이래서 좀 씁쓸합니다. 네. 네. 사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런 모습을, 이런 상황 자체, 이런 모습을 보면 좀 씁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얘기 중에 나왔죠. 이미 실명 위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실명을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좀 외부 진료가 좀 필요한 상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마도 이 윤 전 대통령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이 병원 외부 진료를 좀 받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근데 말씀처럼 또 민주당 쪽에서 여당 여권 쪽에서는 아니 구치소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왜 자꾸 뭐 실명위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생활 지금보다 좀 더 각박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국민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법무부 윤석열 특혜 논란 서울구치소장 전격 교체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어제 SNS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같이 보시죠. 엄정한 수용자 관리를 위해서 서울구치소장을 전보 조치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내버리고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국가사법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지금 서울구치소장을 전보 조치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건 이건 문책성이다. 라는 건데 이 얘기인즉슨 최창일 교수님. 결국 강제 구인에 그럼 이제 바뀐 새 서울구치소장이 오고 난 다음에 강제 구인을 하겠다. 반드시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시 체포영장 발부 받아가지고 다시 구인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데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끝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하지 못하면 더 이상 공범 관계를 찾아내기 어려울 거예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알선 수재 정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뇌물죄로 엮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 김건희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그런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겠죠. 근데 그게 이제 객관적 증거나 진술이 확보돼야 되는 거니까 네. 추측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이제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이제 이건 사실 이건 문책성이에요. 서울구치소장을 지금 안양구치소장으로 이제 발령을 했단 말이에요. 문책성인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 지휘도 했잖아요. 강력하게 구인하는데 협조해라. 그런데 결국 못했어요. 그럼 구치소 측에서 상당히 부담이 있을 거예요. 직원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간에 구치소장의 책임하에 이걸 왜 결국은 해내지 못했느냐. 법무부가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문책성이고 그런 관점이라면 앞으로 이제 또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만약에 시도한다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아마 그런 것들 예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이젠 정말 내 팔 다리가 잡혀서 끌려나가는 정도 상황까지도 그런 강제 인치까지도 가능한 상황으로 지금 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 글 말고 이런 글도 올렸어요. 뭐라고 했느냐. 윤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 요거 중단하겠습니다. 이걸 악용해서 법적 절차를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다른 피의자들이랑 똑같이 일반 접견실을 사용을 하시고 이건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전현희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 일과 시간을 경과했어도 심지어 9시 반까지 자러 들어가기 직전까지 접견을 한 그런 이제 기록들도 있고요. 주말에는 접견이 금지가 됩니다. 근데 심지어 주말에도 접견을 한 그런 기록이 있고 네. 통상 재소자들이 접견을 하는 변호인 접견실이 아니라 네. 굉장히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 거의 혼자서 자신의 사무실인 양 사용을 하는 이런 특혜를 구치소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전현희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 굉장히 넓고 쾌적한 데서 거의 뭐 하루 종일 있어요. 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이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가 지금 만들어졌죠. 여기에서 이걸 또 따져봤습니다. 따져봤더니 윤 전 대통령이 1차 구속기간이고 2차 구속기간이 있는데 요때를 다 합쳐보니까 접견 시간이 395시간 18분, 접견 인원이 348명, 접견 횟수가 191번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가? 비교가 좀 안 될 수도 있고 언뜻 보기에는 일단 시간도 많고 횟수도 상당히 많아 보이긴 합니다만 요거 이경민 변호사님, 요거 지금 민주당은 거의 접견실에서 약간 산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얘기하거든요. 맞습니까? 네, 저거는 너무 이례적이고 네,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시간과 횟수, 그다음 인원. 사실 저게 전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었다면 가능했을까 싶거든요. 아마 유례 없고 앞으로도 저렇게는 아마 불가능할 것 같다. 특혜라고 보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좀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지금 요길 좀 같이 볼까요? 처음 구속돼서 공수처에 의해서 이 구속이 됐었던 지난 1월에서 3월 사이 요때 그때는 현직 대통령이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강희구 이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이 면회를 가서 접견을 하면서 본인 휴대전화를 가지고 접견을 했고 접견하면서 본인 전화를 윤 전 대통령한테 주면서 요거를 쓰시라는 취지로 또 건넸다라는 거예요. 요게 또 새롭게 또 밝혀졌다라는 건데 그래서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나 싶기도 하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그 서울구치소 입장에서 나름 규정을 지켰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제가 그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좀 과도한 점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울구치소장이 갖고 있는 재량의 범위를 어느 정도 넘어선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네. 네, 서울구치소장이 갖고 있는 재량권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뭔가 특혜를 좀 준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얘기인 건데 이경민 변호사님, 아까 저희가 횟수랑 시간을 좀 받긴 했습니다만 이건 이제 접견을 할 때 휴대전화를 갖고 가서 휴대전화를 뭐 쓰시라는 취지로 이렇게 좀 줬다라는 지금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접견실에 들어갈 때 이제 전자기기를 전부 이제 구치소에 일단은 두고 들어갑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변호인 접견을 갈 때도 변호인도 다 전자기기를 두고 당연히 휴대전화도 두고 가고요. 뭐 휴대전화를 두고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말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 구속을 해놨는데 휴대전화를 갖고 반입을 해서 이게 만약에 증거인멸이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속을 했다라는 취지와 반대되는 그런 이제 행동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가지고 네. 저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구치소장도 문제가 될 내용일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어쨌든 뭐 재판하는 과정, 그다음에 조사에 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저런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그 수사기관에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 진술을 해라고 그러고 이렇게 지시를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휴대전화를 반입을 했다라는 부분은 정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